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연구비 지원팀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식품의약품안전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사용관리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사업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재정고시인데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1년 3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의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2년도 현재 지원 중인 사업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2개의 사업 분야에서 74개의 과제를 수행 중이며 약 42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협약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해 기획, 공고를 시작으로 협약, 연구비 지급관리, 결과보고 및 평가, 연구비 정산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교육의 목적은 식품의약품안전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집행, 관리 및 연구비 정산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연구자들이 연구비 집행 업무를 쉽게 수행하고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연구비 집행 관리 문화를 확립하여 투명한 연구비 집행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근거는 법률로 정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아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도에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연구협약 정산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연구개발기관은 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통합이지 발효를 통해 정보 출연금을 지급받아 연구를 수행합니다. 연구 수행을 완료하면 연차별로는 연구비 사용 내역 보고를 실시하고 단계나 최종 연구기간이 종료되면 사용 실적 보고서와 부속 서류를 통합이지 발효에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3년 과제의 경우 1, 2년 차에는 연구비 사용 내역 보고를 실시하고 3년 차에 사용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사용 실적 보고서 검토가 끝나면 정산이 완료되고 정산 결과를 확인하여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정산은 종료됩니다. 다음으로 시스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과제 관리 시스템으로 과제 신청, 평가, 협약 등 R&D 전주기 프로세스를 지원합니다. 이 과제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과제 정보와 연구비 정보, 협약 변경 사항들이 연구비 관리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통합이지 발효라고 불리는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은 연구비 사용 내역을 등록하고 정산, 반납 등 연구비 전반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으로 혁신법 제정 전후 협약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부터 혁신법이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이루어졌는데요. 그중 협약과 관련된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협약 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차, 단연도 협약을 해왔는데 이제는 전체 연구개발 기간 동안 협약을 한 번만 체결합니다. 또한 종전에는 주관기관만이 전문기관과 협약을 진행한 반면 이제는 공동, 위탁을 포함한 모든 연구기관이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약 절차에서는 협약 체결 후 계획서를 보완하던 절차가 계획서 보완 후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추가로 혁신법이 시행되면서 세부 개념이 없어지고 종전의 세부 과제는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주관은 연구 책임자 자격으로 과제를 주관하며 3책 5공 중 3책에 해당하는 반면 공동의 연구 책임자는 참여연구원 자격으로 과제를 주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합니다. 공동과제의 경우 연구 책임자는 주관과 다르게 3책 5공 중 5공에만 해당하니 주관과 공동의 차이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연구비 협약 프로세스를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이 연구기관으로 지원 확정 통보를 하면 연구기관은 20일 이내에 계획서를 보완하고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약 체결 후 연구기관은 연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비 지급은 통합이지 발효를 통해 지급되는데요. 관리계좌의 은행사와 카드사는 통합이지 발효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사 중 연구기관에서 선택하시어 발급하시면 됩니다. 전문기관에서는 연구비를 통합이지 발효의 가상계좌로 지급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통합이지 발효의 연구비 지급 화면입니다. 전문기관이 통합이지 발효의 연구비를 지급하게 되면
각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비 집금 및 지급 관리 화면에서 지급 계획을 설정하셔서 연구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수량 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연구비가 지급되지 않으니 등록 여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협약 변경 처리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요한 협약 변경은 전문기관의 승인사항으로 크게 6가지로 나뉩니다. 연구가 조기 종료되거나 연구 중단될 경우, 연구기간이 추가나 변경될 경우, 연구 책임자가 변경될 경우, 연구 목표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연구 기간이 변경될 경우에 전문기관으로 협약 변경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구비가 변경될 때에도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연구비 총액이나 정부 지원 연구비 또는 기관 부담 연구비가 변경될 경우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체 또는 단계 기간 내 간접비 총액이 증액될 경우,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가 변경될 경우에도 사전 승인 대상입니다.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를 신규로 구입, 임차하거나 계획된 시설 장비의 변경과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번 항목은 2022년도에 신설된 조항인데요. 21년 혁신법 제정 당시 영리기관은 연구실 운영비를 원래 계획과 다르게 변경할 수 없었던 반면 2022년도 개정으로 인해 사전 승인을 받아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탁 연구 개발비를 원래 계획보다 20% 이상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국제 공동 연구 개발비를 원래 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사전 승인 대상입니다. 단계 내 연구기관에서 연구비 이월은 자유롭지만 다음 단계로 연구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는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연구비 변경에 대한 승인사항은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집행할 경우 정산시 불인정되어 회수되므로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구 협약 및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연구비 정산 파트입니다. 첫 번째로 연구비 정산 관리의 사용 원칙입니다. 연구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정확한 연구비 계산과 사용 내역의 한목적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인 증빙을 구비하여 연구기간 내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음은 연구비 정산관리 프로세서입니다. 연구비 정산은 크게 집행단계, 정산단계, 반납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집행단계입니다.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은 해당 연구개발 기간 종료까지 보고하여야 합니다. 대학, 병원 등 비영리법인은 일괄 지급 방식으로, 기업 또는 비영리법인 중 연구비 관리 전담 부서가 없는 법인은 건별 지급 방식으로 구분하여 집행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각 지급 방식의 사용 내역 입력 기한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연구비 집행 단계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구비는 반드시 협약 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정산 단계입니다. 연구비는 연차별로 연구비 사용 내역을 보고하며 이에 따른 연구비 잔액은 다음 연차로 자동 이월됩니다. 단계 종료 또는 최종 연구 기간이 종료되면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실적 보고서를 받은 위탁정산기관은 3개월 동안 사용 내역 및 증빙 자료를 검토하여 최종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납 단계입니다. 위탁정산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보고서를 각 연구기관으로 통보 및 집행 잔액 반납 안내를 합니다. 연구기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 잔액을 안내에 따라 반납하면 모든 연구비 정산이 완료됩니다. 다만 1년 이내에 반납이 되지 않을 경우 서면 도청 및 채권 추심 등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반납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되면서 연구비 정산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연차 정산은 폐지되었으며 연구비 정산 주기가 과제의 단계 종료 또는 최종 종료 시 정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구비 계상 시 비목별 상세 내역까지 작성하던 것을 총액만 작성하도록 변경되었고,
연구비 사용 계획 중 일부 중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연구기간 자율로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간소화되었습니다. 중요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시점검은 정산 주기가 길어짐에 따라 향후 정산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인정 내역을 사전에 점검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의 연구비 집행관리 컨설팅하는 제도입니다. 연구개발 과제를 시작하면서 계획서 수정 등의 여러 사유로 협약 체결 또는 연구비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연구과제의 신속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 기관의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연구비가 지급된 후 연구비를 이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의 연차별 이월이 간소화되었습니다. 단계로 구분된 단계과제의 경우 단계 내에서 별도 승인 없이 통합 이지바로 시스템을 통해서 연구비 사용 내역 보고 후 자동 이월 처리가 됩니다. 다만 단계를 넘어 이월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연구비 비목별 주요 내용입니다. 연구비는 크게 계산 기준, 사용 용도와 사용 기준으로 구분되어 설명되어야 하나 각 비목별로 모두 설명드리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번 시간에는 혁신법의 주요 내용으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참여율이라는 용어는 삭제되었으며 인건비의 실제 의미에 맞게 인건비 계상률로 변경되었고 과도한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통합 이지바로 시스템의 연구자별 인건비 계상률을 입력하는 주기를 매월 입력해서 회계연도 종료 전 1회 입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현금 지급이 가능한 영리기관의 범위를 중소기업 신규 인력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의 신규 인력까지 범위가 넓혀졌으며 부처가 인정하는 경우 중소, 중견기업의 기존 인력과 대기업의 신규, 기존 인력도 현금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연구자 처우 개선을 위해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운영 의무기간을 통합관리기관에서 학생연구자 보유기관으로 확대하였고 학생연구자의 실급여 인건비 확대를 위해서 인건비 계상률 산정 재원 중 대학재정지원사업 인건비, 직장 가입자가 아닌 강사 인건비 등은 제외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연구 수행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장비 도입 기한을 과제 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할 수 있는 원칙은 유지하되 재난, 재해 등 긴급사항의 경우 단계 종료 1개월 전, 장비 구축 과제의 경우 최종 단계 종료일까지 구입 가능하도록 개선되었고 재료 도입 기한 또한 모든 부처가 동일하게 과제 종료 전까지로 완화되었습니다.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 집행 비율의 제한은 혁신법에서 신설된 항목으로 직접비의 40% 범위에서 집행을 원칙으로 하되 부처에서 인정하는 경우 초과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간접비의 기관 단위 관리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비영리기관은 가능하지만 영리기관은 불가능한 것으로 명확화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연구개발비 집행 컨설팅 및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상시점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시점검은 정산 주기가 길어짐에 따라 향후 정산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인정 내역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에서 통합 이지바로 시스템에 입력한 집행 내역과 증빙 자료를 위탁정산기관에서 점검하고 오류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제도입니다. 상시점검은 연구기관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진행되므로 연구기관에서는 연구비 집행 내역과 증빙은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등록하여 주셔야 합니다. 상시점검은 단계 정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사전 점검이므로 상시점검 수수료가 발생하며 수수료는 위탁정산 수수료와 동일하게 주간 연구기관에서 매년 계상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정산은 연구기관이 통합 이지바로 시스템을 이용하여 연구비의 사용, 정산, 반납까지
온라인으로 완료하는 절차입니다. 연구 책임자의 연구비 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비 사용에 대한 연구 책임자의 책임감 및 윤리의식 고취를 위해 연구비 사용 교육을 주관을 포함하여 모든 연구 책임자, 즉 주관, 공동, 위탁, 연구 책임자 분께서는 연구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데요. 연구 책임자 분께서는 연 1회 이상 HT드림을 통하여 연구비 사용 교육을 필수 이수하셔서 투명한 연구 집행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구비 윤리의식입니다. 연구자는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윤리적 원칙과 행동 양식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연구 책임자는 올바른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해 연구비 사용 기준 등을 준수하여 주시고 연구시설 장비에 대해서도 바람직하고 책임 있는 구매 관리를 전 과정에서 장비 윤리를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 범위의 참여 제한 또는 연구개발비 5배 범위의 제재 부과금이 부여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건의료 R&D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비 집행의 문제를 발견할 경우 HT드림 홈페이지 하단 클린신고센터나 국민권익위의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있는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이나 최대 2억 원의 포상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신고자와 신고 사실을 매우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이상 연구비 정상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식약처 과제 정산을 담당하고 있는 도원회계 법인입니다. 지금부터는 연구비 사용과 관련한 주요 Q&A 사항들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공통기준과 항목별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계산기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연구개발 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할 수 있나요? 특정 아이템에 대해서 연구개발비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혁신법 시행 이후에 21년에 연구비 협약을 많이 진행을 해보셨기 때문에 연구기관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요. 혁신법 하에서의 연구개발 계획서 양식은 항목별로 총액만 기입하도록 하고 개별 물품이나 용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연구개발 과제가 단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연구 상황 동안 많이 변화하기 때문에 협약 시점에 연구개발비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혁신법은 연구와 관련해서 어떤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연구개발기관에서 연구개발기간 중에 자유롭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비용이 연구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인지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비용인지 등에 대한 소명 책임이 연구기관에 있는 만큼 책임성을 가지고 사용하셔야 하고 연구 수행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집행을 했을 경우에는 연구비 사용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비용을 협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반면 협약서에 기재하셔야 되는 경우가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3천만 원 이상 연구시설 장비의 구입과 임차하는 경우, 두 번째는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 경비를 사용하는 경우이므로 이 두 가지 경우의 협약 시점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품목에 대한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연구개발기관에서 특정 아이템을 집행하실 때 연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려우신 경우가 있으신데요. 이러한 경우에 규정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회계법인에 언제든 문의를 주시기 바라고 과제와의 관련성이나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신 경우가 있으면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책임부서에 문의하시고 수행기관의 책임부서는 전문기관과 논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 연구기관의 경우에 당월급여에 대한 지급을 2월 10일 날 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에 과제가 최종 종료되는데
12월에 대한 급여가 차년도 1월 10일 지급될 경우에 연구 종료 이후인 1월에 사업비 집행이 가능할까요? 연구 수당의 경우에 과제 종료 이후 집행이 가능한가요? 네, 연구비는 총 연구개발 기간 단계로 구분된 과제의 경우에는 단계 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일부 비용은 연구개발 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사용 실적 보고일까지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서 12월 급여는 연구개발 기간 종료월의 급여로 연구개발 기간 종료 이전에 지출 원인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종료일 이후에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연구수당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원인 행위가 연구개발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으로 보면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공통인정기준에 열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열거된 사항 중에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의 경우에도 당월 사용액이 보통 2거래 청구가 되기 때문에 과제 종료월 발생 비용을 과제 종료 후인 2거래 집행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대학 내 공동 실험 실습관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 장비 사용료를 당초 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연구실 임차료의 경우 당초 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네, 연구개발 기간 내부 거래는 원칙적으로 연구비 집행이 불가하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사항 제5호 남목에 따라서 비영리 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 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실험실습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 장비에 해당하여 사용시마다 일정한 사용료를 내부적으로 지불하고 사용하는 경우라면 당초 협약서에 계상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 내부 거래이기 때문에 사용 금액의 객관성이나 실제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사용료 산출에 대한 기간 자체 규정과 사용 시간, 결과물 등 사용 증명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연구실의 경우는 연구자들이 연구를 위해 상주하는 연구 공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동 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시설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2년 개정 고시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사항에 연구비로 계상 불가한 항목으로 7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연구개발기관 내부 연구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가 추가되었는데요. 동호에서 말하는 연구공간에 해당하는 예로 연구실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실은 해박 시점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기관의 기본 인프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연구비 집행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과제 특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추가적인 연구 공간을 내부 혹은 외부에 임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협약서에 명시하는 방법 등으로 전문기관의 인정을 받은 후에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건비에 관련된 Q&A 사항입니다. 영리법인의 경우에 인건비 총액 변경 없이 신규로 채용된 인력을 다른 신규 채용 인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및 기존 인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가요? 영리기관의 현금 인건비 총액의 증액 또는 감액은 사전 승인 대상인데 참여 연구자 개인별 인건비의 증감도 사전 승인 대상인가요? 국가연구개발사업 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 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에 의하면 영리법인이 현금 인건비 계상한 경우로 첫 번째 중소 중견기업의 신규 인력인 경우, 두 번째 전문 사업 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인 경우, 세 번째 중앙행정기관이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 연구자 세 가지 경우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는 부처의 별도 인정이 필요 없이 인건비를 현금을 계상할 수 있으며 세 번째 경우는 연구개발 과제 협약서에 연구자명을 명시하는 방법 등으로 부처의 인정을 받아서 인건비를 현금 계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 변경 시에 변경되는 인력이 첫 번째, 두 번째 해당하는 경우라면 전문기관의 승인이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세 번째의 경우는 협약서에 명시된 인력에서 다른 인력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되어 있는 인력이 신규 인력이라면 승인이 불필요하겠지만 기존 인력인 경우라면
변경된 연구자에 대해서 전문기관 인정하는 경우에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인정의 경우는 그 사전 인정을 원칙으로 하므로 기존 인력을 연구자로 새롭게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면 현금 인건비 계상이 가능할지 전문기관의 사전 인정을 득하신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영리법인의 경우에 참여 연구자별 인건비 계상률이나 참여 기간 등이 변경되어 개인별 인건비 증가만 있는 경우라면 전문기관의 승인이 불필요하고 자체 변경이 가능한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영리법인의 경우에 현금 인건비를 연구개발비 현금 총액의 50%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한 규정은 22년 개정 사용 기준에서 삭제되었습니다. 타 과제에서 인건비 계상률 100%로 참여하고 있을 경우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과제에 인건비 계상률 0%로 참여가 가능한가요? 네, 혁신법 이전의 참여율의 개념이 인건비 계상률 또는 실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의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참여율 0%라는 게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했었고 3790 미만 과제에 참여를 하더라도 참여율이 이미 100% 계상된 경우에는 추가로 과제에 참여를 못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혁신법 이후에 인건비 계상률은 실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인 참여율 개념은 폐지되었고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기준 범위 3750 내에서라면 인건비 계상률 0%로 연구개발 과제 참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건비 계상률 0%인 경우에도 통합이지발의 참여연구자 등록은 반드시 필요한 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인건비 계상률 0%인 참여연구자인 경우에 과제에서 인건비를 계상하지는 않지만 연구활동비 등을 사용하면서 과제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대학 자체 규정에 직급별 인건비 계산 기준 월 기준액, 즉 기준 단가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연구원의 실제 급여가 아닌 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인건비 계상률을 산정하여도 되는지요? 네, 인건비 계상률이란 정부 출연기관의 경우에는 연급여 대비하여 연구개발 과제에 계상하는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는데 이때 월급여 또는 연급여는 근로기준법,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 규정에서 정한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 월급여나 연급여는 실제 급여 총액을 의미하고 별도의 계산 기준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혁신법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교원 등의 경우에 기준 단가 적용이 가능한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8조 사항에 따라 교원의 인건비는 현금 계상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기준 단가 적용은 현금 인건비 계상률 산정 시에는 불가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기준 단가가 실급여보다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인건비 계상률을 산정하는 경우에 인건비 계상률이 과소 계정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생 인건비 관련한 사항입니다.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 예정인 학생이 현재 저녁 시간을 활용한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로 인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과제에 참여하여 학생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0조 제4항 3호에 따른 기타 단기 근로소득은 학생인건비 계상률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단기 근로소득이란 연구개발 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자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을 말하며 편의점, 음식점, 카페, 택배 배송 아르바이트, 학원, 학습지, 보조교사 등 다양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범위라면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할 인건비의 한도가 있나요? 학생인건비에 대해서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한도를 정하고 있지는 않고 학위 과정별 학생인건비 기준금액을 정하고 있고 해당 기준금액 이상으로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액은 전문 학사과정을 포함한 학사과정생의 경우에는 월 100만 원, 석사과정생의 경우는 월 180,
박사과정생의 경우는 월 250만 원이며 이 금액 이상으로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박사후 과정생의 경우는 학생인건비 지급을 하지 않고 연구개발기관과 근로계약을 하신 후에 내부인건비로 지급하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시설 장비비 및 연구재료비에 대한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하면 3천만 원 이상인 연구시설 장비비의 경우에 전문기관 사전 승인이 필요한데 사전 승인 대상인 3천만 원 기준이 건당 기준인지 총액 기준인지요. 영리법인의 경우에 부가세를 연구비로 집행하지 않는데 3천만 원 이상 여부 결정 시에 부가세를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집행하여야 하는 연구시설 장비비는 품목별 기준, 즉 건당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및 구입 및 설치에 필요한 부대 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영리법인의 경우에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연구비를 집행하시기 때문에 집행금액 자체는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사전 승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및 설치 부대 비용을 제외하였을 경우 3천만 원 미만이어서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에 연구비 회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제 최종 또는 단계 종료월에 연구활동비 잔액이 남아서 연구재료비로 예산 변경하여 연구재료를 구매할 수 있을까요? 연구재료비의 경우 사용기준에서는 과제 최종 또는 단계 종료 전까지 구매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활동비에서 연구재료비로 항목 변경하는 것 또한 승인사항이 아니므로 종료월에 예산을 변경해서 재료비로 집행하시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만 재료를 구입하여 실제로 과제에 투입이 된 경우에만 과제비로 집행이 가능하므로 실제 투입 계획이 없는데 연구비 잔액 소진 목적으로 구입한 재료는 연구비로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연구기간 종료 임박해서 과다하게 구입한 재료가 있다면 과제에 실제로 사용된 내역에 대해서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집행해 주셔야 합니다. 연구활동비에 관한 Q&A 사항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사용이 허용되는데 인정의 방법이 무엇인지요? 40%라 하면 직접비 예산액의 40% 범위 내인지 집행액의 40% 범위 내인지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 범위에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 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인정의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기술 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세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따라서 수정계획서에 계상하여 사용하거나 수정계획서에 미계상한 경우에는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전문기관의 공문으로 보고하여 인정된 경우에만 정산시에 인정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 내용이 해당 과제의 특성이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고 반려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비의 40%라 하면 현물을 포함한 직접비 해박금액의 40% 범위 내를 의미합니다. 영리기관의 경우에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 운영비를 해박세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용이 불가한가요?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의 경우에 연구 수행 중 전문기관 사전 승인을 통해서 계획 변경을 한 후에 사용 가능하도록 22년 개정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21년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하면 해박 시 별지 사후 서식 제출 시에만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는데 해박이 단계 또는 총 연구기간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해박 시에 누락하면 과제 종료 시까지 쓸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해박 시점에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연구 수행 중 연구실 운영비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면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통해 계획을 변경한 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승인을 득하기 전에 기집행된 금액이 있다면 연구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리법인이
노트북, PC 등을 연구시설 장비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집행한 경우에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활용 관리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도 집행이 가능한가요? 노트북, PC 등은 일반적으로 사무용 기기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므로 연구시설 장비비가 아닌 연구활동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참여 연구자가 사용할 용도로 구입한 노트북, PC는 해박 체결 당시에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활용 관리 계획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 계획서에 첨부한 경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도는 사무용 기기의 용도로 사용을 하지만 연구시설 장비비로 집행하였다고 해서 장비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노트북, PC 등이 일반 기본 사양의 컴퓨터가 아닌 고사양의 특수 목적용 컴퓨터이고 연구 장비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소명이 가능한 경우라면 연구시설 장비비로 집행해야 합니다. 만약에 해당 컴퓨터가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관련 사항을 연구계획서에 명시하고 국가연구개발 시설 장비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에 따라 3천만 원 이상 1억 미만인 경우는 연구개발 과제 평가단, 1억 원 이상인 경우는 국가연구개발 시설 장비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무용 기기의 경우에 혁신법 이전에는 연구과제 종료일 2개월 전에 구입이 완료되었어야 됐는데요. 혁신법에서는 연구과제 종료일 이전까지 구매가 가능한가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연구실 운영비를 사용할 때는 연구개발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과제 최종 또는 단계 종료일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혁신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어 기존 연구비 지침과 달라진 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활용 및 관리 계획을 제출하셔야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줌으로 화상회의를 하고 화상회의에 참여해 주신 분들과 식사를 못하니 식사비에 맞춰서 기프티콘 같은 선물을 구입해 드리는 것으로 회의비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회의비의 경우는 회의 참석자들이 회의 후에 식사한 실비용을 집행하시는 것으로 식사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정보 교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는 항목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화상회의를 진행하셔서 실제로 식사를 하지 않은 경우 식대비에 해당하는 선물을 구입하여 연구비를 집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비대면 회의의 경우에 식비 허용이 완전히 불가한 것은 아닌데 비대면 회의 시에 식비가 직접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제출 시에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증빙으로 회의 장면 캡처 자료와 외부 기관에 식사가 제공되었다면 제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관련 회의록 등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한 교육이나 학회 등에 참여한 경우에 출장 정액 여비를 지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출장비의 경우는 실제로 출장지로 가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비, 식비 등 실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에 참여했을 경우는 해당 실비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출장비 집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줌 화상회의 서비스 비용이 매월 14일 결제되고 있는데요. 12월 14일 마지막 결제를 진행하였는데 만약 12월 31일로 연구기간이 최종 종료된다면 사용기간이 내년을 일부 포함하게 되는데 사용기간 이후 비용이 연구비로 인정이 되는지요? 소프트웨어인 경우에 사용 계약기간이 연구기간을 초과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입증할 경우에 계산할 수 있는데요. 줌 서비스의 경우도 이에 준하여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최소 결제 단위가 월 단위임이 입증될 경우에 연구기간 이후 기간이 일부 포함된 경우라도 사업비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2년 1월 개정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비를 연구활동비로 집행할 수 있는데 혁신법 매뉴얼 설명 내용을 보면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비를 계상하려는 경우에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2 제3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되는
이용 지원 시스템을 확인한 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선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용 지원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은 클라우드 서비스는 연구비로 집행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매뉴얼 설명 내용을 보면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이용 지원 시스템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해 보라는 권고적인 문구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시스템에서 확인이 불가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에 사업비를 불인정 처리한다라는 제한적 문구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현재 연구개발 기관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시스템 내에서 선정된 서비스가 아닐지라도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비인 경우 과제와 관련된 사용 용도를 소명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연구수단과 관련된 Q&A입니다. 참여 연구자가 2인 이상이었으나 연구개발 기간 중 중도 퇴직 등이 발생하여 참여 연구자가 1인이 된 경우 연구수당 예산을 1인에게 전액 지급이 가능한가요? 참여 연구자의 중도 퇴사 등으로 1인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경우라 해도 총 연구개발 기간 기준으로 2인 이상 참여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했기 때문에 1인에게 지급 가능한 한도는 총 연구수당의 70%라고 보셔야 합니다. 단 참여 연구자가 협약 시점에 1인만 있었고 총 연구개발 기간 동안에 계속 1인만 참여한 과제인 경우라면 1인에게 100% 지급이 가능합니다. 인건비 계상률 0%로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나요? 인건비 계상률 0%인 경우도 과제 참여가 가능하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인건비 계상률 0%인 경우도 참여 연구자로 등록하여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였으므로 연구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 연구수당 공통사용기준 사항에 따르면 연구개발 기관의 장은 참여 연구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여도 평가 등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혁신법 시행으로 정산은 최종 또는 단계 종료 시에 이루어지는데 단기간 연구개발비는 사전 승인 시 2월이 가능합니다. 이때 연구수당도 2월이 가능한가요? 연구수당 잔액은 다음 단계로 2월이 불가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현물을 제외한 직접비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전문기관 사전 승인을 받으면 다음 단계로 2월이 가능한데 이때 연구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구수당은 증액이나 2월이 사전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증액이나 2월이 불가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간접비에 대한 Q&A 사항입니다. 연구개발 과제 결과로 개발된 제품을 사업화하기 위한 제품 브로셔 제작비 및 제품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등을 간접비로 집행할 수 있을까요? 또 전시회 참가비의 경우에 연구활동비에 해당하는지 간접비에 해당하는지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 과제, 연구개발 성과인 제품 등을 홍보하거나 또는 사업화를 위한 비용은 간접비의 성과활용 지원비의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과학문화 활동비에 해당하므로 직접비로 집행할 수가 없고 간접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전시회 참가 비용의 경우도 연구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활동비로 집행이 가능하지만 관련 전시회가 연구 수행과 관련성은 낮고 연구개발 과제 결과물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참가하는 경우라면 직접비의 연구활동비가 아닌 간접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네, 영리기관의 경우에 간접비를 당초 계획서에 인력 지원비, 연구 지원비, 성과활용 지원비를 세부적으로 산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집행이 가능한가요? 네, 혁신법 이전에는 영리기관이 당초 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간접비를 부당집행액으로 간주하였는데요. 혁신법 이후에는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시 간접비도 총액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영리기관도 간접비 총액 내에서 사용 용도 및 사용 기준을 준수하여 자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연구실 폐기물 처리 비용은 연구 환경 유지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연구실 폐기물 처리비는 연구실 안전 관련 비용으로 간접비의 연구실 안전 관리비로 집행해 주셔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